Korean fashion models have captivated the world's runways with their prowess on the catwalk. The Korean wave provided fresh talent to the extravagant fashion show stages.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듣고 그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죠. 이 무대에서 내가 최고다. 또 막상 이제 무대에 서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너무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We invited Korea's top models and fashion photographer, the leaders of the new Korean wave, to get a glimpse into the lives of fashion models. Top models representing Korea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Lee Sun-jin, a professor of modeling with 20 years of modeling experience. Chung Ji-young, the heroine who spread the Korean wave at London Fashion Week. Kim Ji-hyang, Korea's up-and-coming model who accepted the challenge of becoming the world's top model. Model Sun Yong, the man that charmed Milan. Fashion photographer Lee Young-hak, the man behind the fabulous pictorials of many notable Korean wave stars and top models. 괜찮다. 되게 오래간만에 다 얼굴들을 봐서, 네. 그쵸? 네, 저는 오늘 패션 모델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진을 찍히는 분이 아니라 찍는 분이 오신다고 해서 놀랬거든요. 나도 모델만 오는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저를 띄워주시죠? 저를 위한 토크쇼인가요? 아무튼 그 모델분들 토크쇼에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백제예술대학교 모델학과에서 공부할 때 저 포즈 취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진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포즈도 실장님. 직접 가르쳐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 포즈를 가르친다기보다는 네. 포토 포즈라서 사진을 찍을 때 가장 이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죠. 그 실제로 말로 설명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서 되게 많이 찍어줬어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늘잖아요. 사실 모델도 많이 찍히고 포즈를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늘기 때문에 저는 많이 찍어주는데 그 수업을 많이 했죠. 저희는 주말마다 봐가지고 축구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완전 친한 형님 동생이시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갑자기? 그 모델들이 직접 겪은 얘기, 그리고 작가님은 솔직 담백한 모델들의 뒷얘기 이런 거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선배님이신 이선진 씨와 네. 제 막내인 김지향 씨가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슈퍼모델 출신 대회. 네. 맞아요. 저는 슈퍼모델 대회를 95년도 4회 때 출전을 해서 2위를 이제 입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 때는 그 월드 슈퍼모델 페전트 코리아에서 대회도 나가서 맞아. 1위 입상하고요. 그 대회는 2,500명 정도 참가자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본선에 16명이 진출하는 데 안에 이제 들어서요. 거기서 이제 I'm 슈퍼모델이라는 그 프로그램 그 안에서 제가 이제 3등을 했죠. 네. 근데 그때 막 저희 때랑은 또 틀리게 서바이벌 형식으로 올해에는 또 진행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도 16명이 매주 이렇게 탈락하는 거의 약 4달간 진행해서요. 거기서 이제 경쟁 삼아서 이제 다 떨어지고 하고 울기도 하고 이도 악물고 막 독해지더라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슈퍼모델 대회가 91년도가 처음이었나요? 그쵸. 모델이라는 직업이 정말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가 저는 슈퍼모델 대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슈퍼모델 대회가 막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기존에 있는 모델들 중에 좀 베테랑 모델들을 선호하는 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력이 좀 많은 사람들한테만 좀 기회가 많이 가는 이런 분위기였다면 그 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회에서 이제 입상한 친구들,
대회를 통해서 배출된 신인들 이런 친구들을 찾게 되고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 데뷔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이렇게 펼쳐지고 이런 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해가지고 운동을 했었어요. 저희 꿈은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 선수? 네, 운동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이제 운동을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선배 형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모델을? 네. 근데 이렇게 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이제 아카데미에서 수료를 받았잖아요. 그쵸. 저는 그냥 바로 현장으로 워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 사장님한테 형 워킹 어떻게 해요? 야, 저 가봐. 걸어와.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쇼를 서울 컬렉션 섰는데 네. 옷도 그렇고 옷이 망사였어요. 완전 망사에 걷는데 진짜 이렇게 걷는 거죠. 팔다리 같이 네.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냐. 처음에 쇼를 했을 때 너무 긴장했어요. 저는 막 신발도 커가지고 막 벗겨질 것 같고 막.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되게 편하고 그 음악을 탄다 그러잖아요. 워킹할 때. 그쵸. 막 그렇게 되고 막 그 음악 소리 들으면 막 떨림 이게 너무 좋았어요. 사실. 아니 근데 되게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오디션은 어떻게 봤어요? 워킹도 못하는데 서울 컬렉션은 어떻게 했지? 그냥 걸었어요 사실. 걸었는데 네.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축구하러 갔을 때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는 사실 모델인지 다 몰랐어요. 저한테 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아, 요즘 모델 아무도 안 하나?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한 번 했는데 아, 보는 거랑 찍히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이렇게 보는 거랑? 네, 파인더 안에서 볼 때랑 이렇게 보는 거랑은 틀리더라고요. 또 찍고 나온 결과물 보니까 진짜 잘하는 모델이었구나. 백스테이지 뒤에서는 정말 힘들어 죽고 표정도 안 좋고 막 아프고 막 그런 친구들이 런웨이만 걸으면 바뀌는 모습 보고 뒤에서 보고 있으면서 아, 정말 대단한 친구였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저는 이렇게 어린 때 데뷔했던 친구들 보면 되게 신기해요. 첫 무대를 기억하시는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첫 무대는 그 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 오픈하는 앞에서 길에서 미용실 앞에서 그 오픈 행사? 손님들한테 여기 오픈했어요 라고 알리는 행사? 이런 것들을 예전에 모델들이 했었거든요. 풍선 이렇게. 지금은 나레이터 모델이라는 장르가 또 따로 있죠. 그 직업군이 따로 있는데 저희 때는 그 직업군이 없던 시절이라서 모델들이 그걸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일 처음 이제 데뷔했다 그러면 정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어떤 큰 무대보다 그때 그 감동?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모델 교육 받았던 걸 막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뽐낼 수 있다는 게 되게 감동스러웠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첫 무대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저는 서울 컬렉션을 처음으로 데뷔를 했어요. 기분 최고였는데 좀 처음에는 이제 실수를 할까봐 진짜 막 한 걸음 한 걸음 할 때마다 진짜 조마조마했는데 또 이제 제가 워킹을 하다가 렌즈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그냥 걷긴 걸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 실수를 할까봐 제 그런 걱정을 좀 많이 했었나. 잘했고 못했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실수만 안 하고 네. 들어왔으면 좋겠다. 네. 첫 데뷔한 게 저는 이상봉 디자이너 그 한글날 패션쇼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빛이 너무 환해서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더 스릴이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스릴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걸어서 종점을 딱 찍고서 이제 턴하고 들어갈 때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셔터 소리 받고 이렇게 무대에 서고 하면은 제가 건들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이동하고서 이렇게 눈빛이 다 보이잖아요. 그때 아 제가 살아있으면 느끼. 카리스마 카메라 부실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정답이다. 네, 그쵸? 눈빛으로 카메라 부실 것 같아요. 네. The reality of the extravagant fashion show stages is about to be revealed. 최근에 서울 컬렉션 보러 갔는데 모델이 이렇게 워킹하는데 신발 밑창이 전체적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걷다가 나중에 들고선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발이 한쪽이 그 뭐죠? 스트립
이렇게 발목을 감싸는 신발이었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발이 지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이제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양쪽 신발을 다 벗어서 천천히. 근데 벗을 때도 막 촌스럽게 막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벗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즈 잡으면서 이렇게 딱 벗는 거죠. 벗어서 들고 거기서 괜히 한번 턴해주고 뭐 이런. 쇼장이 보통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그때 무대가 2층으로 돼 있었는데 어려워. 이렇게 2층에서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 이 내려가는 길이 너무 미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어떤 모델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진 않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막 발가락 이렇게 모아가지고 안 넘어져야지. 나 예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촬영하는데 어떤 모델이 안에 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고 나와요. 뒤에서 디자이너가 난리 났어. 저거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지퍼를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헬퍼가 막 옷을 갈아입혀주고 남자들은 또 셔츠 이런 거 되게 많으니까 단추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바지 단추만 딱 잠그고 이런 동안 헬퍼가 뭐 말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지퍼를 올려야 된다는 걸 까먹고 위에 단추만 열심히 하고 그리고는 거울 볼 시간도 없이 워킹을 하고 나가는데 보통 남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워킹을 하면 앞에서 포즈할 때 양쪽 주머니에 손 딱 놓고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이렇게 포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검색어 1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쇼 할 때 급하게 옷 갈아입고 나가면은 지퍼 같은 거 있으면 지퍼에 살이 껴가지고 맞아,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대로 쇼 섰다가 이제 와서 이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낀 채로 가는 게 더 편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걸 내리는 순간 더 아프거든요. 그걸 알아. 근데 신인 때는 처음 껴봤을 때는 일단은 막 소리 지르면서 이거 빨리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는 거죠. 그거를 알아서 한 번 내리는 걸로 좋게. 그러니까 얼른 갔다 와서 그 아픔을 한 번에 우리 옛날에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붙이면 살살살 뛰는 것보다 팍 뛰는 게 아프잖아. 똑같아요. 런웨이 걷는 모델들 걷는 것만 보면 뭐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스테이지 뒤에서는 진짜 전쟁인 것 같아요. 뭐 순서 바뀌는 건 다반사고 옷 잘못 입고 나가고 뭐 머리 산발하고 나가고. 맞아요. 근데 백스테이지에서 촬영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델들이 참 결코 쉬운 직업이 아니다. 정말 어렵게 일하는구나 이 친구들은. 그러면서 조금 이제 동료애가 생겼죠 저는. 그 무모한 도전을 하셨던 디자이너분 한 분이 그런 화려한 뭔가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의상을 만들고 싶으셨나 봐요. 90년대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그 전구 있죠? 입으면 뜨거워지는 전선이 막 이렇게 달려있는 그 아이로 드레스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드레스 자체만으로도 참 부담스러운 옷이고 워킹하기 되게 힘든 옷인데 중요한 거는 그걸 스스로 켰다 꺼야 되는 거예요, 모델이. 네. 근데 이제 그게 워킹을 하고 나가요. 나가면 탑포즈 할 때 조명이 확 다 꺼져요. 모든 조명이 딱 꺼지면 내가 그걸 딱 켜야 돼. 그래 깜깜한 상태에서 불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조명이 다시 팍 들어오면 내가 이걸 꺼야 돼요. 턴을 하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거를 무대에 걸어 들어오는 내내 중간쯤 들어오는데 이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온몸에 이게 달라붙어 있는 이 전구가. 그래가지고 백스테이지 들어오자마자 이거를 막 거의 막 뜯다시피 하는 기억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봤던 옷 중에 비닐 옷이 있더라고요. 근데 비닐 옷 보는데 그 안에 습기가 차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피날레를 했을 때 제가 앞에 서서 이제 그 런웨이에 섰어요. 다 뒤에 있는 모델 딱 쓰고 조명이 꺼지면 다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조명은 꺼져 있고. 불이 팍 켜져 저 혼자 서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다 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저도 팍 스치면서 같이 선생님이 걷기 동무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연출인 것처럼? 네, 이제 같이 가면을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스테이지에 들어왔을 때는 들어와서부터 이제 막 옷을 벗죠. 근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불러요. 빨리 오라고. 샹씨. 딱 이제 갈아입고 서서 이제 다시 출발할 때 다시 호흡 가다듬고 실수하지 않아야지. 그 대신 갔을 때 그 탑 포즈만은 제가 제일 자신 있는 포즈나 자신 있게 마무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런웨이 쓰면은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무대에 돋보이는 사람은 난데 거기서 내가 자신이 없고 그러면은 사진이나 행동이 되게 이렇게 움츠리고 사진도 보면은 표정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사진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기 전 항상 그거 같아요. 자신감. 야, 내가 최고다. 그런 마인드 같더라. 이 무대에서 내가 최고다.
어찌됐건 나간 그 순간 런웨이에 발을 딱 들여놓는 그 순간 본인이 주인공이고 내가 최고의 탑모델이라고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워킹을 하면서 저는 관객들이나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대사를 해요. 마음속으로. 나 진짜 죽이지. 야, 나 어떠냐. 나 진짜 끝내주지. 근데 이렇게 대사를 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눈으로 나오거든요. 사진 솔직히 100컷을 찍을 때 자신감이 없으면 한 컷도 안 나오지만 자신감을 갖고 찍으면 100컷 중에 한 컷은 걸린다.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갖고 카메라 앞에 서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일부러 끊으시지도 않으세요. 사진 찍을 때 괜히 너 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 자신감 죽고 할까 봐요. 그냥 하는 대로 이렇게 찍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찍었을 때랑 나중에 수업 거의 학기 끝났을 때랑 너무나 확연하게 틀리더라고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그쵸. 다들 잘하더라고요. 너무 뿌듯했죠 그때. Beyond Asia and now into the world. What are the reasons for the whole world being enchanted by Korean models? 그 포문을 본격적으로 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혜진 씨나 송경화 씨나 혹은 해외에서 먼저 활동 시작했던 해박 씨 이런 친구들 때문에 지금의 그 한국 모델의 위상이 외국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지 않았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거는. 네. 아무래도 모델에 있어서 마지막 꿈은 해외 도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중국이나 일본 그쪽 모델들을 활발했다면 지금은 이제 또 한국 모델로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동양 모델이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맞아. 그 사람들이 이제 구매력이 커지면서 아시아 시장을 겨냥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아지니까 아시안 모델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9쯤에 무작정 갔어요. 그냥 파리를. 에이전시 없이요? 에이전시 없이. 네. 비행기 티켓을 끊고 가서 집도 뭐 아는 사람 소개해서 집 구하면 되겠지 이러고 그냥 무작정 가서 한 3일 동안은 집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페이하는 민박집 같은 데서 지내면서 책자나 이런 데서 봤던 그냥 그 자료를 가지고 에이전시를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녀서 다행히 되게 조그만 회사랑 같이 이제 요번 한 시즌 일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해외 나와서는 그냥 신인 애들 모델이랑 다시 경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데뷔한 지 10년쯤 됐을 때였으니까 스스로 좀 나태해지고 그 초심을 다 잃어버렸을 때였는데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한국에서 이렇게 대우받고 일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고 또 스스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좀 더 오랫동안 모델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모델 생활을 되게 오랫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계기가 아니었나. 선배님처럼 무리하게 무모하게 그냥 가서 에이전시 찾은 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좋은 게 이제 메일 쓸 수 있잖아요. 네. 구글에 어디 에이전시를 치면은 그쵸. 주소가 다 나오니까 네. 거기다 다 메일을 쓴 거예요. 하나씩 가고 싶다. 일 좀 시켜줘. 네. 근데 비행기표를 일단 티켓팅을 해놨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못 가나 하는데 가기 한 이틀 전에 메일이 하는 거예요. 밀란에서 진짜 큰 에이전시가 있어요. 엘리트라는 나도 소름 끼쳤어. 엘리트라는 거기서 우린 너를 원한다. 와줘라 이렇게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마니 쇼에 오디션을 갔는데 한 30분 일찍 왔었나? 근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원래 알마니 쇼는 진짜 한 몇천 명씩 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사람들 왜 이렇게 없지? 했는데 딱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청난 모델들이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막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아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 기다리고 오디션 한 1분도 안 돼서 왔어요. 근데 운이 좋게 제가 어떻게 그 쇼에 돼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고 조르주 알마니랑 엠포리 알마니 쇼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조르주 알마니 쇼를 쓴 모델이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2개의 모델을 쇼를 서서 제가 유일하게 한국인 최초의 그 모델이 됐었죠. 저는 그 월드 슈퍼모델 페전트 그 세계대회 나갔을 때 이제 친구들이 외국 서양인들이다 보니까 비주얼이 좋더라고요. 전 영어도 못하고 해서 기죽었는데요. 우선은 한국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킹 하나 진짜 끝내주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워킹을 가르칠 때 저를 시범으로 내세워서 하시기도 하시고 친구들이 보고도 너 워킹 자기 마음에 든다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르쳐 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기초가 아무래도 이렇게 아카데미나 이렇게 모델학과 전공한 애들이 이렇게 기초부터 배워서 되게 탄탄해서 그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뭐 한국 모델들이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아시아 모델들에 비해서 워킹도 잘하고 개성 있는 얼굴 마스크와 연기 그리고 감정 표현 더 잘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나 요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는 신인들도 굉장히 탄탄한 교육을 받아서 배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데뷔를 안 한 신인들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신인이지 경험이나 교육적인 그 흡수했던 내용들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워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성들, 본인이 표현하는 자기 자신을 무대 위에서나 카메라 앞에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체계적인 커리큘럼 안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노력으로 외국 모델들하고 이렇게 딱 같이 나왔을 때 분명히 신인인데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왔던 신인들인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4월 달에서 2월 달 2달 동안 대만을 다녀왔어요. 해외 활동 때문에. 되게 한국인들 선호하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이렇게 좀 일이 없는 시즌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게 되는데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일을 쭉 했던 기억이 나요. 한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그때 한류 열풍해가지고 가도 이렇게 다 한국 옷, 한국 패션, 한국 모델, 잡지도 다 한국. 나도 얘기 들으니까 그 홍콩에만 가도 한국 모델이라고 그러면 일을 계속해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가수, 연기자, 뭐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컨텐츠 이런 것들이 한류 바람이 일으키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 조인성 씨도 모델 출신이고요. 소지섭 씨도 모델 출신이고, 송승헌 씨도 모델 출신. 그렇죠. 한예슬. 신민아 씨. 공효진 씨. 아, 공효진 씨. 맞아요. 김민희 씨도. 아, 김민희 씨. 네. 네. 제가 봤을 때 이 후배님들 중에 차세대 한류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모델로서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 한계가 어딘지는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요. 지금은 감사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제3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모델 이선진이라는 앞에 타이틀은 떼버리고 싶지 않은. 프로페셔널한 모델이란 준비와 노력 그런 거 없이는 절대 프로페셔널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Korean fashion models have taken the world's runways by storm. Their vigorous walks down the runway are creating a new chapter for the Korean wave. 화이팅! 화이팅!